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연수입니다. 오늘도 역전의 PD들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함께해 주실 분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공부의 축복이 끝이 없는 남자 안윤석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줍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진짜 네, 바로 일단은 소개를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저격수에서 또 스타 PD 박재 PD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노잼 저격수로 돌아온 박재 PD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셨죠. DJ의 전부를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DJ 전문가 문선우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DJ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는 문선호 PD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네, 선배님 오늘 진짜 옷을 화사하게 입으셨어요. 평소에 너무 이런 옷 안 예뻐요. 입으시는데. 대학생 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네. 방송 출연 때 외국인 같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광주 전남에서 네. 메이크업과 의상을 가장 잘하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약간 받았습니다. 오늘은 완전 빛이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박재 PD는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네. 또 옆에 이 두 분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출연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줄. 너무 수줍게 있어서요. 네, 예. 물어보십니다. 너무 항상 나올 때마다 되게 어색하고요. 네. 이제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해오셨죠? 네 열심히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따가 해보게요. 말을. 근데 선배님 다 좋은데 땅을 보시면 안 돼요. 네, 앞에 봐주세요. 아니, 카메라를 못 쳐다보겠어요. 그 공부에 푹 빠진 남자여서 항상 그 자료가 산더미였잖아요. 네. 오늘은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책상에 기대해 너도분하는 보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 알겠습니다. 바로 또 이따 이어갈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문선우 PD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신지요? 제가 최근 며칠간 잠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늘 방송이 심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또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말 바빴는데 오늘 또 방송을 위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기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은요, 우동스 역입니다. 뿌뿌. 네, 박재 PD와 함께하는 우동스역. 일단 우동스가 뭔가요? 우동스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동네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 지역에 있는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동호회 분들의 스포츠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우리 동네 스포츠에서 우동스.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전국체전이 열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행사를 또 촬영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유망주였던 분, 그리고 앞으로 또 유망주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 체육인의 밝은 미래를 짊어질 스타분들을 한번 모셔볼 텐데요. 일단 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전남에서 많은 체육 분야에서 이제 활약을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 육상이 굉장히 또 강세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전남 쪽에 있는 육상 선수들, 고등학교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올해 5월에 이제 목포에서 소년체전이 열릴 테지만요. 작년에 정말 전국체전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었습니다. 두 PD분들은 전국체전 좀 어떻게 보셨었어요? 일단 전국체전 기간에 공부하느라. 네, 열심히 봤습니다. 큰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텐션을 좀 업시키죠. 네, 오늘 많이 시골케이신 것 같아요. 너무 쳐져 있어요. 못했고 네, 우리 스타 PD가 좀 이끌어주세요. 아주 쉽지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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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선호 PD 도와주세요. 네, 전국체전 네. 보통 기간이 이제 낮 시간대 경기가 대부분 열려서 네. 직접 관람하는 건 몇 번 안 되긴 했었는데 도시가 좀 완전 활기가 많이 돌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버스도 많이 왔고 선수단들도 많이 보여서 네. 특히나 저희가 MBC가 위치한 이 원도심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젊은 분들 그리고 코치진들분들이 같이 모여다니면서 막, 이거 신기하다, 이거 제 예쁘다 하는 걸 보면서 목포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상시적으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도시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또 이렇게 좀 취재를 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상 정말 스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인지 저는 알지만요. 왠지 예상이 되지만 일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2023년도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할 때 400m 릴레이 계주거든요. 1600m를 달리는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달리고 있는 선수가 저희 전남 최고 선수입니다. 예. 지금 첫 번째 달리는 선수가 서울인지 대구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점점 좁혀지네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 주자가 지금 보면요. 와. 예. 굉장히 빠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이름이 지금 백원율 선수입니다. 네. 전남의 이제 에이스라고 불리고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보셨는데요. 이때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술래잡기라고 너무 무섭겠다. 뒤에서 쫓아가니까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 저기 진짜 이제 빠르네요. 찍을 때 막 백원율 선수 응원한 그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400m 릴레이면 원래 마지막 선수가 네, 이제 400m 를 달려야 전력 되는 질주를 거죠.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와. 보면은 그 전에 거의 와. 반 바퀴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 친구가 400m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뛰기 때문에 차이를 더 벌리네요. 네, 맞아요. 야, 결국은 어쩌면 힘이네요. 이게 또 역전에 또 네, 역전의 또 카리스마가 피리를. 있네요. 네, 역전의 전남. 와. 대역전극.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네 명이서 이제 릴레이 하는 거를 또 1등을 했었죠. 저희 전남에서. 네, 이 친구들 4명이거든요. 네. 네. 우승을 했고요. 네네. 전남 최고 학생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백원율 선수가 05년생입니다. 예. 많이 어리죠? 예. 제가 06학번인데 이제 1살 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네. 갔네요. 네. 일단 전력 질주하는 우리 백원율 선수를 봤지만 스토리가 좀 있는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담겨 있을까요? 그 백원율 선수가 굉장히 또 유망주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됐는데 백원율 선수가 이제 굉장히 원래 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거든요. 뭐 그래서 체중이나 체고 가는 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백원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할 때까지 따로 훈련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좀 운동에 관심이 생기고 네. 좀 자기가 좀 잘 달린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 대회나 도 대회를 그냥 이제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꽤 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회에 나갔는데 그 당시 전남 최고 선생님들이 이 친구가 뛰는 걸 보고 너는 체육 선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스카웃을 해서 전남 체중 3학년 때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선수가 됐죠. 네. 선생님들이 정말 보는 눈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전에는 그냥 달리기 좋아하는 소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분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 아 진짜 빠르고 이번 국가대표로도 네. 올라갔나요?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지금 훈련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네. 안 그래도 제가 팩트 체크할 겸 전화를 드렸는데 또 독일에 또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독일에 가진 않으셨고요. 네네, 이제 또 훈련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백원율 선수 말고도 좀 특별한 선수가 있는데 일단 백원율 선수부터 좀 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수상이나 기록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지금 백원율 선수가 이제 뭐 많은 지금 육상 경기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400m에 제일 강세예요. 그러니까 100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거리 빠르게 하는 선수가 있고 이제 길게 하는 거는 또 근력이 또 필요한데 이 두 네.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백원율 선수거든요. 특히 400m에서 굉장히 이제 기록이 좋고요. 그 지금 한국 신기록이 이제 400m가 45.3 이거든요. 45.3초. 네, 400m인데 예. 지금 백원율 선수 가지고 있는 기록이 46.7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올해 46초 벽을 깨는 게 목표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오, 좋습니다. 저는 이 막 달리는 거 잘 못할 것 같은데 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근력이 굉장히 좋아야 어. 되고 이 지금 길이, 다리 길이? 네. 그럼 선배님 잘 뛰시겠는데요? 100m 몇 초 뛰세요? 저는 굉장히 잘 뛸 것 같이 보이는데 뛰다 보면 숨이 차서 이게 심폐지구력이 떨어져서. 심폐지구력이 특히나 400m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간에 무조건 그냥 걷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하는 중단거리 선수로는 장재근 선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네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메달도 따고 해서 했는데 육상이 좀 불모지였던 걸로 저는 이제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장재근 선수가 그때 금메달을 따면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기억나는 장면으로는 그 장재근 선수가 이제 일약 스타가 되면서 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라고 아, 하면서 이렇게 이 뭔가 운동기구. 운동기구를 네, 전 그건 선전했던. 기억나네요. 근데 지금 백원효 선수 예. 보니까 까무잡잡한 몸매 그 기럭지하며 기럭지는 일본어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피지컬 피지컬로 하시죠. 몸이 네. 몸이 굉장히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느낌이 오. 있어요. 일단은 스타성이 또 있고. 쭉쭉 길고 굉장히 네. 달리는데
치고 나가는 힘, 그러니까 순발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을 제가 방금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전국체전을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TV로 많이 그 스포츠를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 멋있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감탄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네. 사람의 몸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번에 소년체전도 열리니까요. 또 관심 네. 있게 보시고 또 실제로 또 보시면 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네요. 굉장히 빠르죠. 네, 굉장히 빠르고 네.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네, 어떤 달리는 부분이 모습이. 그렇게.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촬영을 백원일 선수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릴레이 하는 거 편집을 하려고 봤는데 막 뛰어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집자들이 다 소리 질렀어요. 야, 그냥 너무 백원일 멋있다. 선수가 잘생겨서 보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뛰는 모습이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있습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언론에 주목되자마자 훈남 스타로 떠올랐고 지금도 일취월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인데요. 또 훈련하는 모습을 좀 담아 오셨다고요. 네, 저희 지역에 이제 전남 최고가 있습니다. 그 전남 최고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담았거든요. 예. 네, 함께 보시죠. 와, 짧게 맛보기로 보고 왔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CF 네, 장면처럼.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촬영을 이제 슬로우로 촬영을 해놓고 편집을 하는데 네. 저 선수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 당시엔 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너무 섹시하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편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또 사심이 가득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열심히 저 이제 편집자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이 아까 스타팅 하는 모습을 봤는데 심지어 뭘 매달고 있어요. 네네. 옛날에는 막 타이어 같은 거 매달고 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과학적으로 거기에 추를 이제 계속 올려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네. 계속 훈련 받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공들여 찍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남은 영상도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훈련받는 모습 뒤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터뷰를 했네요. 성적에 대해는 만족은 하는데 일단은 계속 목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목표 기록이 어떻게 되나요? 400m예요? 네, 400m 이제 체전 때 부별 신기록이라고 고등부 한국 신기록이 있는데 그걸 한번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부 지금 한국 신기록이 몇 초죠? 46초 1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선수님은 몇 초인가요? 저는 지금 예천 아시아 주니어 때 46초 7을 때였어요. 아, 그럼 0.6 차이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깨려고 이제 노력 중인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나보니까 이제 예. 느낀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운동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라이브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라이벌이 없다는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 기록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대해 자기가 계속 세운 집중하는 그거에 계속 집중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또 어떤 목표가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목표는 한국 신기록이라는 기록을 한번 깨려고 도전도 해보고 그냥 국가대표도 하면서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록에 만족하는 선수보다는 그냥 미래를 보고 계속 기록을 단축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와, 진짜 빠르네요. 편집 재밌게 잘 하셨네요. 봤는데 그 인터뷰를 하니까 더 매력적이네요, 선수가. 네, 맞아요. 그 자기 예전에-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네, 맞아요. 거죠. 그 김연아 선수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선수라고 하면 김연아 선수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스포츠 선수가 멋있는 게 그 멘탈이라고 할까요? 그 정신력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백언율 선수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기록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해왔던 네, 친구들에 네. 비해서요. 근데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네. 팩트 체크를 하려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알기로는 뭐 10명 중에 한 5, 6위 정도의 처음에 성적이었다가 네.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점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학생 전체에서 5, 6위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못 뛰는 건 아니셨어요. 예. 델롱대. 원래는 잘했는데 더 잘하게 네. 된 거긴 하죠. 지옥의 훈련을 그래도 매번 거치고 있을 텐데 훈련 현장 가보니까 좀 어떤 훈련들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저희가 갔을 때는 스타팅 연습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아까 보면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달리기에서. 그래서 그거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는 훈련도 하시고 따로 웨이트도 엄청나게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새는 운동을 몸을 가꾸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헬스. 그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잘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 멋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다른 뭐 궁금한 것들 있으신가요? 백원율 선수에 대한 것들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더 있습니다. 이 백원율 선수 말고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남 최고의 그 육상 그 전성기를 누리는 유망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지금 뭐 남자 선수인 백원율 선수를 비롯해서 사실 이은빈 선수라는 여자 선수도 있습니다. 그 맞아요.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굉장히 잘 뛰기로 유명해가지고 이제 몇 관왕을 차지하는 선수인데 네. 지금 전남 최고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할 때 또 3관왕을 했거든요. 100m, 200m 그리고 400m 릴레이에서 다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맞아요. 2021년에 전국 육상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를 했다고 4관왕이군요. 합니다. 네. 21년도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22년도에는 전국체전 우승을 했고요. 네. 100m, 200m가 주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맞아요. 또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육상이라는 게 사실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두각을 못 나타내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면 우상혁 선수가 있지 않나요? 저희 우상혁 선수도 육상에서 사실 높이뛰기에서는 없었던 선수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남에서 이런 체육 스타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소년체전과 대비해서 우동수 어떤 계획 갖고 있을까요? 사실 우동스가 많은 이제 부침을 겪고 제가 이제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태긴 한데요. 네. 올해 또 전남에 또 체육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응원을 통해서 우리 또 5월에 열리는 소년체전이 우리 전남 학생들이 많이 우승할 수 있도록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응원하면서 우동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심 이제 두 분께서 더 많은 수다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허연주 아나운서 네. 저하고 둘만 얘기하지 두 분은 거의 뭐 얘기를 안 하세요. 저 지금 그 박재 PD랑 네. 독대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신나게 한번 외쳐볼게요. 네. 이번 정차역은 나의 김대중 역입니다. 뿌뿌. 네, 드디어 문선호 PD의 허리가 돌아왔습니다. 네, DJ 박사. DJ 전문가, 네. DJ만 바라보는 사나이. 네, 저와 함께 하고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많은 DJ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요즘 참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네, 예. 지금 이번 주 이제 저희 방송 나가기 전날 나가겠네요. 지금 네. 다큐멘터리가 지금 계속 준비 중에 계셔가지고 지금 엄청 피곤하세요. 맞아요. 지금. 네. 그 얘기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나의 김대중 왜 이 역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를 제가 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저 역시 새로 알게 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제가 기억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항상 뭔가 말씀도 좀 천천히 하시고 항상 한쪽 다리를 저시면서 약간의 좀 쉰 목소리를 내시는 그 대통령이셨는데 네.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맞아요. 패기도 너무 있으시고 와, 그 용기에 가득 차 있는 그 신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정말 본받을 만한 청년상이다, 중장년상이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 나의 김대중이라고 명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다큐멘터리가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은 구성 자체를 보통 우리가 다큐멘터리 만들면 이렇게 내레이션을 극본을 써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어가는데 네. 이번 다큐멘터리는 100% 인터뷰로만 진행이 되는, 인터뷰가 계속 얼개가 맞아 떨어지는 진행이고요.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표입니다. 韓国全体が一つの民主主義のための学校であるというような感じ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よ。 He took that, I would say, patriotic and pragmatic approach of doing what he thought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untry. His embrace of trying to find peaceful ways to settle differences among countries, and that is to be lauded.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세요. 그런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기억하는 김대중은 나의 김대중은이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셔서 나의 네. 김대중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김대중이란 것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싶어서 나의 김대중으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와닿네요. 외부의 시선에서 보는데 그분들 각각이 나에게 김대중은 어떤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건데 두 분 옆에서 열심히 작업하시는 거 보셨을 텐데 네네. 좀 뭐 이렇게 좀 슬쩍 본 장면이라던가 아, 옆에서 지켜본 느낌이 궁금한데요. 일부러 본방을 좀 사수하려고 최대한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 아니죠? 공부하느라. 옆에서 취재하셨는데 두 분은 아예 DJ와 관련된 취재는 안 해보셨나요? 저는 네.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살다가 이쪽에 오다 보니까 네. 사실 처음에 놀랐어요.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현수막이든 건물이든 뭐 박물관이든 많은 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신기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목포 지역에 김대중 공부방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이렇게 횟집 사이에 있는 골목길을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신안에서 이제 목포로 유학을 와서 공부했던 시절에 있던 장소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안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친구가 와서 한번 같이 가봤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기 가면 김대중 대통령 젊으셨을 때인지 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 얼굴에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눈이 너무 맑으신 거예요. 광채가 나는 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이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 담아본 나의 김대중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Joining us now here in our Washington bureau, Kim Dae-jung, a South Korean opposition leader who was condemned to death in South Korea but was permitted to leave the country and now lives here in the United States. 저게 심야 시간대 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인데 나이트 쇼라고 저같이 약간의 중장년층은 AFKN이라고 네. 예전에 우리 채널이 몇 개 없었을 때 미국 방송을 볼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항상 틀어주던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어서 네. 저 앵커는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약간 좀 익숙한 그런 앵커이기도 합니다. Mr. Kim, if you describe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as a dictatorship, you must agree that by comparison with what lies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in North Korea, don't you agree that by contrast, things in South Korea are not all that bad? Security issue was most dangerous when we were in wartime from 1950 to 1953. But our people could enjoy freedom of speech except to support communism. And they could elect their president directly with direct voting. Mr. Kim? Please wait. Surely. There was local autonomy. And there was, independence of judicial branch and National Assembly. But now, 30 years later, in peacetime, our people have lost all of this. How can security issue justify such suppression? 심야 몇 시간대 년도인가요? 83년도 그림인데요. 83년도. 네.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망명을 할래 아니면 계속 옥살이를 할래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기병을 치료토록 조치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각별한 인도주의적 배려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망명을 선택을 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의 민주화를 계속 이제 알리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야당 지도자인데다가 거기다가 또 변방의 나라여서 미국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야당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인지도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적인 이제 홍보 활동이랑 연설회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 같은데 계속 기고문을 써가지고 차츰차츰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세요. 네. 조금씩 한국의 민주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계속 피력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아니 미국은 당연히 민주화를 응원해 줄 텐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시대상을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당시 레이건 정부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레이건 정부는 외교 안보 쪽의 첫 번째 가치가 안보 외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안보 외교라는 거는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초기지 정도로 이제 놔두고서 산정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외교 정책을 펼치는 시대여서 독재여도 상관없다, 우리 편이면 상관없다라는 기조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마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런 현실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의 이제 방안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정부의 정당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쿠데타로 이룬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이제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했었고 레이건 행정부는 이제 방안을 해서 이제 동맹을 강화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을 때라 네. 그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 앵커가 이제 저 방송사에서 이제 섭외를 했겠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단독 인터뷰가 아니라 3자 네. 인터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냥 서로 공방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박을 하다가 그래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희 시대보다 전두환 시대가 낫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네. 공격하라는 거를 앵커가 듣고 방송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왜 너희 국무부에서 82년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권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위기 상황이라고 너희들 입으로 말을 했다. 내 주장만이 아니다. 이것만은 말하고 싶다 해가지고 앵커가 굉장히 유명한 앵커인데다가 네. 굉장히 권위적인 앵커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앵커를 누른 한국의 야당 정치인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그날부터 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계속 전화를 받았대요. 네. 와 너무 통쾌했다. 너무 진실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들과 강연을 통해서 미국의 약간의 지지를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조금이라도 얻어내는데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반박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 굉장히 상대방이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게 그 상대방이 제시한 먼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딱 논리적으로 짚고 가는 게 굉장한 스킬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유세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예. 왜냐하면 출마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유세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름대 같이 막 수십만 명, 막 몇백만 명, 막 그렇게 모이면 앞에서 연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네. 그 연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에 따르면 사람을 휘어잡는 언변이 있으셨다고 해요. 박정희쇼!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는 두려워한 시간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성대응만 하지 마라. 백성을 주인으로 하는 것은 백성이 나라는 운명을 자기 판단대로 자기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선거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 이것은 백성을 주인으로 하는 정부 아닙니다. 그 영어를 배우시게 된 계기가 옥중에 계실 때 이제 영어를 다 배우신 거고 그 나이대가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네. 제가 지금 47인데 네. 저랑 동갑일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시작을 그때 하셨어요. 47살 때 옥중에 계시면서
그때 삼일체라는 아마 종교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원문을 읽으시면서 네. 영어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문법책 하나 가지고 네. 문법을 계속 배우셨다라고 저는 독학을 들었어요. 하신 네, 거군요. 독학을 하셨죠. 와, 저희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해도 늦지 않나요? 요새는 또 번역이 잘 되니까.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외부의 시각을 강조했다 해서 여러 좀 타인들의 인터뷰를 많이 담아왔다고 했는데 관련 영상이 있을까요? 네, 관련 영상 있습니다. VCR 한번 볼까요? 예, 보시죠. He was still under essentially house arrest and under banned from political activities, as I recall. He more or less, I mean, received visitors at his home, and I, first met him as a political officer from the embassy. So I got to see him over those years a lot. There was a lot of interest from American members of Congress,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So whenever we had visitors, we would go and call on Kim Dae-jung. He spoke English quite well, and he was very effective. Continue to protest. Then it must meet our people's protest. And our people will not, support that social community. 방금 그 한 분의 인터뷰를 좀 듣고 왔는데 캐서린 스티븐스 어떤 인물인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신 분이시고요. 예. 한국 이름이 있으실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대사님이세요. 네. 한국 이름은 심은경인데 그 심은경을 왜 지었냐 그랬더니 네. 그때 월급 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 가서 근데 외국인으로 네. 통장 개설이 안 돼가지고 옆에서 다른 교사분께서 심은경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스티븐스에서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심은경으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75년부터 우리나라를 경험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하셨었는데 근현대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인터뷰도 좀 준비를 하셨어요? 평양에 직접 가서 7차례 정도 가서 네. 핵시설을 보신 분이 계세요. 네. 지금 프리드 해커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네. 그분 인터뷰도 좀 담겨 있고요. I explain in my book, the reason I call it hinge points is that there were critical times when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taken action that would either have slowed dow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or it would have actually stopped and moved it backwards. In the economic arena, that's where the South Korea, North Korea is really important. And in the end, you not only have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you have to solve the cultural problem, the political problem, and the economic problem.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쪽으로 좀 유명한 각국의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들도 다큐멘터리에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또 말씀하신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가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좀 연구해온 인물이라고 하던데 최근에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안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랑 북한이 이제 정권의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네. 북한은 한번 정권을 잡으면 계속 이어지고 우리는 정권이 계속 바꾸고. 근데 북한은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끝인 거지. 왜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약속을 파기하고 새로 약속하고 파기하고 새로 약속하고 그러느냐. 너희들의 촉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는 어느 나라든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좋은 안을 만들어냈으면은 정부가 바뀌어서 생각이 좀 다를지언정 일관성을 좀 유지해 나가는 게 외교 안보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입을 모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So it took a couple of years where Kim Jong-un reevaluated his policy. And I believe that right now he has abandoned the policy of seeking normal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a very difficult and dangerous time. And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to figure out how do we get around those times. 나는
한반도에서 절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대화에서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모아서 강력히 주장하도록 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종착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착역은 9220역입니다. 뿌뿌. 아, 9220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시기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 고용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다라는 의미에서 9220로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안윤석 네네. PD가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것들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어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그 제도의 변천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법률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누군가가 들어오고 일을 할 거면 어느 정도의 제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제도가 슬슬 갖춰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좀 있어왔고 어떤 게 문제였고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거를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산업 연수생 제도를 네네네.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저도 처음 들어서 좀 급하게 봤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네. 미리 적어가지고 현장 아나운서한테 들었는데 네.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아니, 저는 지금 큐시트, 저희 지금 방송 큐시트가 있는데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안윤석 PD가 짧고 굵게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잘 텐데요. 설명해 주실 걸 믿습니다. 네, 일단은 1980년대 후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좀 많이 들어왔어요. 1980년대부터 이제 뭐 삼조항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경제가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이제 87년도 정도 되면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8시간 노동법 개정, 노동 상권 보장 해주는 거랑 뭐 자유 노조 결성 등 약간 이런 노동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노동 환경이 좀 개선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산업 연수생 제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를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은 산업 연수생 제도는 약간 저희가 일본의 산업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좀 모방을 했고요. 외국인의 노동자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배운다 이런 의미로. 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 아까 노동환경 개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개선을 하면서 이제 대기업들의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노동 환경이 좋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악한 곳에서 이제 좋은 곳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남아 있는 이제 쓰리드 업종들 예. 이제 노동 환경이 약간 좋지 않거나 약간 이런 곳들이 사람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네요. 저는 한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성장이 굉장히 빨랐나 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과 관련돼 가지고 생겼는데 이게 91년도인데 이제 이전에 이미 한 뭐 중국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타 암암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점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중소기업과 같은 데서도 우리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 생긴 게 1991년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네.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필요해서 좀 고용을 써보려고 한다. 이렇게 제도가 마련이 된 건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무지를 이탈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고 해요. 네. 일단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일단 이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가 아니고 약간 훈련생, 그러니까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들어와서 일을 하지만 노동자 신분이 아닙니다. 학생 신분이라면 더 적게 받는 건가요? 네네, 더 적게 받아도 네.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안 되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도 외국인분들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면 학생 신분으로 일을 했을 때 본인들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아, 보통 한국 사람들이 받는 게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해서 일단은 굴러가고 있었지만 여기서 폐단이 발견된 거죠. 이제 무단으로 이탈자가 늘고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네네네. 네, 고용허가제는 뭐 어떤 게 변했나요? 무슨 차이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고용허가제 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약간 저희가 2004년도에 좀 도입이 됐는데 좋아진 게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좋아진 게 건가요? 딱 하나만 네. 꼽자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노동자의 신분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학생 신분이 아니라 네네. 이제는 네네.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시험도 봐야 돼요. 일단 이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어 시험이 필수고요. 네. 이건 이제 나중에 생긴 제도예요. 이제 기능 시험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모든 업종에서 체력 시험을 봅니다. 근데 저거 같은 사진의 경우에는 배근력이라고. 그러니까 악력과 배근력 이렇게 예. 드는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총 4가지 파트가 있어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 위해선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워업 등이 있는데 네. 이 4개의 기능 시험마다 다 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로프 매듭 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어업 하는 친구들이 로프 매듭 정리 같은 거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거 공부를 해야겠네 따로. 저런 것들을 좀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얼마나 좀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고. 기술을 습득하는 그 연수도 기간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좀 하는 친구들을 조금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그 네팔에서 온 그 거드가 그 샤넨드리 씨랑 네팔 친구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네. 그분은 이 시험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한국어 시험을 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팔에서 5,000명을 뽑는데 1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엄청난데요. 그 200점 만점 중에 196점을 맞아서 1등부터 5,000등까지 끊어가지고 네. 딱 그 5천 몇 명 들어올 수 있는 약간 치열한. 네. 저희가 고시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이걸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고 근데 이거 이제 더 이제 뭐 사람들도 많아지고 막 이러니 이제 그리고 이제 약간 기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업주도 또 원하니까 네. 이런 테스트들이 점차적으로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랑 다른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네요. 네. 네팔에서는. 고용 허가제의 허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이 고용 허가제나 이 산업 이 제도의 출발점이 네. 노동력이 필요한 고용주 그러니까 사업자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그런 그 사업자 변경이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을 정도로 약간 비극적인 사건이 네.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라던가 임금 체불 문제라던가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문제를 발생하면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본인이 이제 증명을 그러니까 CCTV나 뭐 이런 증거들을 본인이 확보해서 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이 직종이 나에게 안 맞거나 할 때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자유가 자유죠. 있는데 네네 그리고 그게 제한을 받는 거군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암에 뭐 사업장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업종만 같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 밖으로 그 안에서만 이동해야 되는 걸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죠. 그 권역에서만 이제 네네, 일을 할 수 있게끔. 권역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지금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업장 변경이에요. 이제 좋은 사업주도 있을 거고 좀 안 좋은 사업주도 좀 있을 건데 이 사업자 변경이 그 노동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게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도들은 따라가는 거니까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나아가야 될 그런 제도의 방향 자체가 그 장기적으로는 왔다가 이렇게 보내는 이런 정책보다는 이거 대부분 다들 가족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정주 쪽으로 조금 힘을 쓰는 쪽으로 약간 이민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좀 이번 거를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정리를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네, 정리해도 추가적으로 할 수. 네. 왜냐하면요, 저희가 뉴스레터가 왔는데 네. 그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전남의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남, 무안, 영암, 담양 각각 30명에서 9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이제 건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의 통역 지원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숙사를 들이기 전에 전남에서 외국인 숙소와 임금 또 인권 침해 여부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가 설립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너무 적어요. 네. 사람 수가 더 많으면 조금씩 좋을 것 확대할 같아요. 수 있도록 그래도 네. 일단 첫 시작을 했으니까 좀 네네. 더 커지길 기대해 보겠고요. 또 이 전남에서 그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지원하는 전담반도 꾸렸다고 하니까요. 올 한 해 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역사랑 카드 여러분 아시나요?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네네.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네, 이 지역사랑 카드가 바로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기본 6%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명절이 있는 달에는 10%까지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쏠쏠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선 PD도 갖고 계세요? 저희 와이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홍보를 해주세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먹는 것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거에서는 할인율이 굉장히 좀 쏠쏠해서 네.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항상 이렇게 메모해 놓고서는 꼭 그 날짜가 되면 충전을 하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뜰하시다. 알뜰살뜰 꼼꼼하신데요. 네. 올겨울 또 지역사랑 카드 사용해서 따뜻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레터 저희 두 가지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마지막은 또 언제나 그렇듯 이행시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역전의 PD들 역전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박재 PD 가겠습니다. 역시 전남 체육이 최고. 전남 네. 최고. 우동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좋아요. 우동수와 관련된 또 안유수 PD 갈까요? 역전의 PD들 할 때마다 아. 전전긍긍입니다. 그래도 잘하셨는데요, 네. 이행시. 좋아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우리 문선우 PD. 네. 엄청 부담스러워요. 귀가 빨개지셨어요, 선배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역사에서 전.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지금 그래도 시기에 딱 맞는 말이네요. 다큐와 관련된 색깔 있는 이행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끝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전의 PD들 풍성한 내용을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저희 역전의 PD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역전의